오늘은 이제 인풋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인풋 중에서도 소설을 읽는 인풋도 있겠지만 이거를 쓰는 인풋, 그러니까 필사라고 하죠. 이 질문들이 종종 들어오는데 필사를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작가님도 필사를 하시나요? 이렇게 필사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들이 종종 들어오는데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저 역시 당연히 필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잊을만 하면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어떤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의 어떤 문장이 마음에 들어서 나도 저렇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사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이게 절대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 채널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작업하는 작가도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이야기라는 거 계속해서 강조드릴게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필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지망생분들의 경우 필사를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사라는 말 자체가 어떤 책을 보고 이제 이렇게 그걸 베끼는 걸 필사라고 하잖아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을 치니까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보단 타이핑으로 그걸 베끼겠죠. 뭐 모니터에서 소설을 보고 아니면 핸드폰 모바일로 이렇게 소설 켜놓고 여기다가 뭐 창 띄워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문장을 베껴 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실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는 안 하고요. 베껴 쓰기는 베껴 쓰는데 그냥 무작정 베껴 쓰기잖아요.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보고 베껴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뭔가 암기를 하거나 공부를 하시는 게 익숙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력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보고 쓰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보고 쓰고 보고 다 쓰면 이제 머릿속에서 바로 휘발돼 버리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애초에 우리가 필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필력을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어떤 특정 마음에 드는 소설의 문체가 있어서 그 문체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필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필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쁜 문장,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어서 그걸 필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 작가의 경우에는 필사를 하는 거는 이제 그 문장을 본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문장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서 아니면 나도 그런 식으로 쓰고 싶어서 하는 필사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개의 필사는 본질이 전혀 다른 필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무작정 베껴쓰기보다는 이제 좀 다른 거를 좀 곁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는 해요. 물론 그냥 베껴 쓰는 게 맞는 분도 계세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작가하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어요. 정해진 답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난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난 작가가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퇴를 하실까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작가로서의 뭔가 재능이 없거나 아니면 작가가 안 될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방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방법 하나가. 이제 종종 제 채널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그중에 댓글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시도해봤는데 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됐어요. 아니면 어디가 막혀서 영상을 시청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해서 어레인지를 하니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어디 슬럼프에서 벗어났어요. 뭐 이런 댓글들이 종종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같이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절대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점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필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작가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원하신다면 이제 의식적인 필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다 아니면 뭐 마음에 드는 웹소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앞에서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어떤 한 특정 장면을 일단 선택을 해요. 그 소설의 문장 그런 게 스타일 그런 게 잘 녹아들어 있는 어떤 한 장면이 있을 거예요. 한 씬이라든가 그 장면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너무 길면 또 안 될 것 같고 적당한 사이즈 근데 이 적당한 사이즈는 작가님들마다 다 달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A4 용지 2페이지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마다. 네, 근데 이건 제 기준이라는 거 그냥 흘러들으세요. 어쨌든 첫 번째로 그 특정 그 부분, 파트, 씬 그거를 선택을 해요. 일단 필사를 할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이걸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요. 이게 뭐 어떤 장면일 거 아니에요. 뭐 주인공들끼리 싸우는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걸 쭉 읽으면서 스토리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 원문 이거를 보지 않고 이제 그냥 빈 페이지에다가 그냥 이거를 머릿속으로 최대한 떠올려서 그냥 써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이거를 쭉 읽어보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빈 페이지에 그거를 쭉 써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절대 이거를 암기를 해서 그대로 100% 옮겨 붙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암기력은 정말 수준이 처참할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쭉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 여기서 내용이란 아까 뭐 주인공들끼리 싸우는 상황 그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여기다가 표현을 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장을 본받고 싶은 거지 이 글자 하나하나를 똑같이 따라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묘사를 했는지 문장이 어떤 구조로 쓰였는지 뭐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의 감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기는 한데 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종종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거론은 안 할게요.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대충 묘사를 어떻게 했는지 문장이 어떤 구조로 쓰였는지 단어를 어떤 식으로 나열을 했는지 등등 생각을 하면서 필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얘기 안 하겠다고 했는데 뭐 대사가 먼저 나오고 이후 주인공 3인칭 주인공의 행동을 짧게 묘사한 다음 그런 다음 주인공 독백을 덧붙이는 타입 이런 식으로 그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하면은 나중에 글 쓸 때 쉽게 자기 글에 응용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문장 구조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그거를 이제 인풋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소설을 많이 읽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소설 많이 읽고 있고요. 근데 그냥 읽는 것보다 물론 그냥 독자 마인드로 읽는 것도 좋기는 하고 저도 그럴 때도 있는데 그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면 이게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문장을 이렇게 소설을 쭉 읽고 아니면 문장을 보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조적으로 요약 및 정리를 하는 습관 이거는 그냥 많이 하면 할수록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에 드는 소설이 있거나 이러면 예전에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괴담 출근 그거 빠졌을 때 거기 일부분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썼었죠.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그거를 필사를 하려고 마음 먹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장 안에. 그게 내 마음에 들게 된 이유,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설 베껴 써야 되니까 상황, 대충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를 한 다음에 이제 요 원본을 내리고 아니면 가리고 그 옆에 빈 페이지를 꺼내서 그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아까 말씀드린 예시대로라면 주인공들이 싸우는 상황, 그거를 마치 내가 내 소설 쓰듯이 이렇게 그 원본글의 구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최대한 많이 떠올려서 근데 떠올리되 그걸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문장을 쓰듯이 이거는 이렇게 쓰고 뭐 그 다음은 이렇게 썼었지 라고 떠올려서 그 문장 구조를 의식한 채 그거를 최대한 많이 비슷하게 따라 써보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옛날에도 다른 곳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유튜브 채널 말고요. 그때 Q&A가 들어왔었는데 쪽지로. 근데 TMI인데 제가 원래 쪽지나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주시는 Q&A는 잘 받지 않아요. 그리고 뭐 피드백 같은 것도 잘 답장을 안 하고 아예 메일이나 쪽지를 안 읽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셔도 제가 답장을 드릴 수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내시는 분은 자기 혼자 한 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메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 분만 이렇게 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저만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말을 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개별적으로 오는 문의는 제가 답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좀 돌아갔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Q&A가 왔는데 답장은 안 드린 그 Q&A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베껴 썼는데 이 A 원본하고 내가 따라 쓴 B하고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라는 문의가 있었어요. 그럼 이 경우 어떻게 하냐?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A라는 소설 원본을 이제 머릿속에서 인지하고 그걸 최대한 따라 써보려고 B를 썼는데 지금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두 개가 너무 달랐다.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가 최대한 썼다는 이 B 이게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그대로 베끼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글 같은 문체를 갖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지. 그래서 이 B가 마음에 들었다면 A랑 달라도 결국에는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문체를 비슷하게 따라한 거니까요. 근데 이 B가 마음에 안 든다. 그 여전히 A가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최대한 머릿속에 기억에 의존해서 쓰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내가 이 A, 내가 선택한 이 문장 아니면 이 씬 이게 내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 내가 왜 이 부분을 선택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스스로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많고 많은 문장 중에 그 장르를 선택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내 마음에 들었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찾으셔야 한다는 점. 글을 보고 그대로 필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보고 그 글이 마음에 든 이유를 찾고 이제 안 보고 필사를 해라. 대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보고 그냥 바로 필사를 해도 결국에는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 도움은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흡수율은 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듯 예외가 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뭔가 막막해서 아니면 뭔가 공부 같아서 숙제 같아서 그냥 손 대기 싫은 뭔가 감정적으로 약간 꺼리낌? 거부감이 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그냥 보고 그냥 필사를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막 공부하듯 시험 공부하듯 숙제하듯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습관이 되고 더 많이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좀 힘들어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복잡해 보인다, 아니면 공부 같아 보인다, 거부감이 든다 라고 하면은 그냥 원래 하시던 필사를 최대한 많이 하시는 거를 그리고 자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기왕 할 거면 나한테 맞는 방식이 제일 맞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게요.